네, 최근 하루 기온이 10도 이상 벌어지는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올 겨울 날씨는 또 어떨지 궁금한데요. 네, 박진영의 출근길 인터뷰. 오늘은 이현수 기상청 기후예측관 과장을 만나서 올겨울은 얼마나 추울지 들어보겠습니다. 기상청에 나가 있는 박진영 기자 나와주시죠. 네, 박진영의 출근길 인터뷰. 오늘은 이현수 과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에도 조금 쌀쌀한 아침 날씨였는데 현재 기온이 평년 기온과 어떻게 좀 비슷한가요? 네, 10월 들어 어제까지 기온을 살펴보게 되면은 일별 변화가 있지만은 전체적인 평균 기온이 0.4도 내지 0.5도 평년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평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참고로 오늘 아침에 서울 최저 기온이 9도로서 평년의 7.5도보다 1.5도 정도 높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늦가을을 지나서 이제 겨울철로 접어드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앞으로 점점 추워지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월 전체 평균 기온을 살펴보게 되면은 대체로 평년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지만 북쪽으로부터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일시적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겠고 이때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의 기온 분포를 보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네. 지난해 겨울을 생각하면 굉장히 따뜻한 겨울이었는데 그렇다면 올해 겨울은 작년보다는 많이 추울 것인지 어떻습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겨울은 역대 가장 따뜻했던 겨울입니다. 그렇지만 올 겨울은 작년보다 추울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전체적인 겨울철의 평균 기온은 평년과 대체로 비슷한 분포를 보이겠지만 찬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어서 기온 변화가 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작년 겨울이 워낙 따뜻했기 때문에 올 겨울은 상대적으로 좀 장기간 춥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수량의 경우에는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은 경향을 보이겠지만 찬대륙 고기압이 확장할 경우에는 따뜻한 해수면 서해상을 지나면서 형성된 눈구름대가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영향을 주면서 많은 눈이 내릴 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보통 요맘때쯤 되면 북극해에 이제 얼음이 가득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지금 얼음이 많이 없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유가 뭐고 혹시 그것이 우리나라 날씨에도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먼저 가장 큰 원인은 지구온난화가 하나의 원인이 되겠고요. 그렇지만 올해의 경우에는 지난 6월부터 북극해 부근에 상대적으로 따뜻한 고기압이 주기적으로 발달하면서 계속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극의 얼음이 기회가 없어지면서 계속해서 가장 얼음 면적이 적은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북극의 얼음이 적은 상태가 계속해서 11월까지 이어질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초겨울철에 시베리아 지역의 대륙 고기압의 강화를 유도하면서 우리나라 쪽에 찬 공기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올여름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비가 많이 오는 그런 계절이었는데 이렇게 이상 기후가 올 겨울에도 많이 생길지도 궁금합니다. 네, 최근의 경향을 보게 되면은 이상 기후의 발생 빈도수가 뚜렷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 온난화와 같은 기후 변화가 우리나라에 1대1 대응해서 특정 지역에 계속 영향을 주는 그런 경향이 없고 상당히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장기 예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을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경향을 보게 되면은 이상기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대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남은 기간 동안 그 현재의 기상 상황을 계속해서 모니터를 할 거고요. 면밀히 분석을 해서 국내외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서 앞으로 11월 23일 날 좀 더 상세한 겨울철 전망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진영의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